일본의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책으로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입국 제한을 발표를 했는데요. 14일간 지정된 장소에 격리를 하고 비자도 모두 발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입국 금지에 대한 유감을 발표를 했고 청와대도 강한 유감 표시를 한 뒤 상호주의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이 조치가 지금 적절한 조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어저께 그 발표가 나와서 사실은 한국 정부도 놀랐고 아마 교수님도 좀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어제 그 발표 보고? 예, 그러나 그 일본의 그 우파 쪽에서는 쭉 있었던 주장이었어요. 아, 계속 있었나요, 이 주장이? 예, 네, 그러나 그거는 그 한국에 대해서라기보다 중국에서의 그 입국자 그것을 그 완전히 막아놔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그 특히 일본의 아베 신조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극우파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입국 청원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보수 야당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순수하게 방역이라기보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본의 그 극우파 쪽에서도 그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4월에 일본에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그게 연장됐어요. 네, 시진핑이 그 일본을 방문한다라는 데 대해서도 일본 극우파 측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진핑이 그 4월 그 일본에 방문하는 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어제. 그 연기를 하면서, 일본 아베 총리는 그 직후에, 중국, 그리고 거기에 한국까지 끼워놓고, 입국, 사실상의, 금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치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이제 우파 극우 쪽에 이제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이거를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통보를 하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해버렸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중국 측하고는 어느 정도 그 논의가 있었던 것 같대요. 아, 중국 측하고는 논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의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특별하게 또 하루마루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한국은 일단 외교를 통해서, 한국 내에 방역 조치가 상당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숫자는 많다라고 해도, 지금 코비를 완전히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국 제한이라든가 입국 금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고,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뭔가 할 때는 사전에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발표가 났어요. 상당히 한국 정부로서는 당황스럽고, 저도 좀 놀랐지만,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일본 정치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외교 라인을 마지막은 일본
아베 내각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유는요, 예를 들면,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 대해서 견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외교 라인을 완전히 무시하여서, 아베의 거의 3면, 4면 정도의 측근들끼리 이제 모의를 하여서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때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 내각에서도, 일본 정부나 이 내각에서도 이렇게 한국 입국 제한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시각들이 실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내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내기가 좀 어렵지만, 그렇죠, 자민당, 그러니까 여당 자민당 내에서는 오히려 놀래가지고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한국에도 확진자가 많이 있지만은 일본도 뭐 만만치 않게 있고 그래서 한국도 일본을 이제 입국 금지 안 하는 뭐 입국 금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요.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라는 면에서는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은 사실 방역 체제의 실패를 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어제 확진자 늘어난 숫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안 늘었다고요? 하루 동안?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500명 넘니까 요새는 숫자만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본 안에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라는 상황이 좀 있고 그리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증흑 한국에서의 오히려 입국을 제한 내지 금지시키는 조치를 강력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는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조치라는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지난주에 거의 자민당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신문이 여론조사를 결과를 냈는데요.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신문에서의 여론조사도 그렇게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위도가 상당히 강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려서 이거를 돌파해 보려는 지난해 있었던 전술과 비슷한 지금 전술을 취했다라고 이해를. 왜냐하면 아베 신조의 측근들은 같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으로 다시 사실상 지난해 7월도 오판이었기 때문에요. 오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본 내 경제가 많이 망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비슷한 의사 결정 형식으로 다시 오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CNN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환자 수 실제로는 10배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어쨌든 일본 정부가 굉장히 검사를 하는데 소극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올림픽 때문에 혹시 그런 건가요? 취소될까 봐 지금?
예, 먼저 그러니까 위지가 없고요. 예, 예. 그리고 검사할 때,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예. 나야 하고요. 예. 그리고 폐렴이라는 징후가 있어야, 예. 이게 코로나19인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와중에 다 이렇게 확산을 시킬 수 있으니까 한국 정부는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방역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방역에. 그러니까 현재는 눈에 안 보이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주존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예. 한국은 지금 점점 숫자가 적어져 가지고 전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내적으로는 숫자를 늘리는 것도 의지가 없고, 예. 그래도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그리고 거기에 한국 그렇게 입국 제한, 입국 금지를 해야만이 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러한 계산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군요. 그래서 예.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올림픽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죠. 아, 올림픽은 지금 어떤가요? 일본 내 분위기는? 일본의 분위기는 일본 내에서는 이분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예,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로 도쿄올림픽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수들이 또 상당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 중에 혹시나 이러한 감염이라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다라는 그러한 위기온을 말하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도쿄 올림픽 위원회, 일본의 위원회에 모리 요시로 회장을 비롯해서 그러한 그러니까 준비를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혹시 열린다 하더라도 그때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렇죠. 벌써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강행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열겠다 지금. 일본의 올림픽 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IOC에서는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IOC에 오랫동안 있었던 위원 한 명이 5월 말에 올림픽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2월 25일이었고요. 네, 이어서 26일에는 1년간 정도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이요? 1년. 내년에 연다는 1년. 거죠? 네네. 그러나 그거는 계약상으로는 올해 안에만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하시모토 세이코라는 올림픽 담당 장관이 처음으로 2020년 안에서는 연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력적인 그러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7일에는 갑작스럽게 또 합의도 없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휴교 요청을 강하게 내렸고, 네, 26일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내각 안에서도
일단 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각 안에서 합의 없이 거의 단독적으로 그 휴교 요청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측근 중에 측근들도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을 밀어붙인 거죠. 아베 총리가. 그거는 역시 IOC 측의 인식의 표나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어서 이러한 증흑, 항흑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제한 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역시 올림픽을 상당히 많이 인식하면서 그렇게 내렸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교령 아니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금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고 뭔가 제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지지율도 올리고 올림픽까지 열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석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의 제시어인데요.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벌써 지역 감염라는 게 일본 안에서 많이 시작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 내에서 감염이 사실 시작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외부로부터의 차단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 이것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이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많았잖아요. 지진도 있고 화산 폭발도 있고 그래서 쓰나미도 있고 그래서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진국이다. 그리고 2011년 쓰나미가 왔을 때도 굉장히 일본 시민들이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국제사회가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은 왜 이렇게 대조되는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아베 정권이 된 이후에 특히 이거 현저하게 지난해부터인데요. 재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일본 정부 안에서는 특히 아베 정권이 된 이후에 계속 기상 이산도 있고 해서 매년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매년 오는 태풍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계속 나서서 대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다는 식의 판침이 거의 결정됐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사실 없어지는데요. 그러게요. 네네.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각 주 정부에 그런 게 다 맡겨져 있잖아요. 네, 일본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미국의 주 정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책임을 포기를 했어요, 사실. 그렇군요. 중앙 정부가 손을 놨군요. 재난 대책에 대해서. 지난해 9월 이후 일본의 수해가 꽤 많았는데요. 10월에 수해 때는 거의 100명 정도 죽었는데 손 놓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상당히 비슷한 마인드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증의 확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막겠다라는 그러한 위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마인드, 전신 상태이거든요. 그러게요. 재난 대책을 민간한테 국민한테 맡기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 아베 정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정치에 좀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긴급 사태 조항을 그러니까 헌법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1월 말에 이야기를 했고요. 긴급 사태 조항이라는 것은 이러한 전쟁이라든가 재해 시에 일본 총리가 국회를 무시하여서 법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국에서 말하면 계엄령이요. 하고 예.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데 재해가 많은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헌법의 이야기가 아닌데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헌법이 아니라 그냥 법률적으로 그 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해서 그저께 야당 대표들하고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아베 정권으로서는 그 아베 정권의 권력 강화에 이러한 사태를 상당히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근본적인 이게 대책을 세운다라기보다 오히려 그쪽으로 모든 것을 좀 이용하는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듣기만 해도 참 답답하고 지금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비상 사태 제정을 하고 일종의 계엄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 상황 있으면 좀 연락 한번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